정말 믿을 수가 없어. 15분 안에? 그것도 100만 원도 넘지 않는 가격으로 된다고? 여기 무언가에 크게 놀란 핀란드 여대생이 있습니다. 그녀는 놀란 표정으로 친구와 한국인 남자 직원을 번갈아 바라보는데요. 두 사람은 그런 그녀를 바라보며 미소를 띠고 있습니다. 과연 이곳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세계인들의 한국에 대한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감동뭉클입니다. 저희 채널은 해외 커뮤니티 레딧과 신청자의 실제 사연을 제보받아 실화를 바탕으로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핀란드의 작은 마을에 사는 엘리나라고 합니다. 몇 달 전 한국을 방문해서 겪은 놀라운 일이 있어서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같은 대학에서 교수로 근무하고 계세요. 워낙 자신의 일을 사랑하셔서 늦은 나이가 될 때까지도 결혼 생각은 없으셨다고 했어요. 하지만 아빠가 근무하시는 대학으로 엄마가 오시게 되었고, 엄마를 보고 첫눈에 반한 아빠는 결혼에 대한 꿈을 꾸셨다고 했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저희 아빠의 외모가 그렇게 뛰어난 편은 아니에요. 다들 말하는 모태 솔로라고 하죠. 아빠도 엄마를 만나기 전까지 연애 한번 해본 적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엄마는 처음 아빠를 봤을 때 정말 공부 잘하게 보였다고 그게 끝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가끔 그 당시 데이트했던 이야기를 할 때가 있는데 엄마가 아빠의 첫인상이 그냥 그랬었다고 말씀하시면 아빠는 농담으로 내가 그 정도 별로였냐 라고 말씀하시곤 하세요. 그러면 엄마는 아빠를 달래시려고 하니 자기 안경이 훌륭한 외모를 다 가려버린 거지 라면서 아빠를 달래주시는데 옆에서 보고 있으면 웃음이 나요. 저도 가끔 부모님이 데이트하던 시절의 사진을 보는데 정말이지 아빠의 두꺼운 검은색 안경테에 사진으로도 느껴지는 두꺼운 안경알은 대단했어요. 솔직히 아빠가 연애를 한 번도 못 해본 이유가 그 안경 때문인 건 명확해 보였어요. 물론 외모로만 판단하는 여자들이 아빠의 진짜 가치를 못 알아봤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덕분에 독신주의였던 부모님께서 결혼에 골인까지 하시고 그 사이에서 제가 태어날 수 있었으니 그 안경에 오히려 감사해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늦은 나이에 임신을 하신 엄마는 태교도 열심히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음악도 많이 들려주시고 저에게 태교 일기도 써주시고 그리고 하루도 빠짐없이 해주신 일이 있었어요. 워낙 책을 좋아하시는 부모님께서는 임신 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자기 전 저에게 사랑한다는 태담과 동화책을 읽어주셨다고 하셨습니다. 태아가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싶지만 5주차부터는 청각 발달의 중요한 기관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한다고 해요. 그래서 임신 5개월쯤이면 소리를 제대로 들을 수 있는 청각이 완성되며 발달하게 되는데 태아가 들을 수 있도록 엄마 아빠의 목소리를 이용해서 많은 대화를 해주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책에서 보셨다고 했습니다. 남들이 보면 유난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늦은 나이 결혼에 몇 년 만에 어렵게 얻은 아기라서 많은 것을 해주고 싶으셨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남자의 경우 낮은 저음의 목소리를 가지고 있어서 낮은 주파수의 아빠, 태담이 태아에게 훨씬 전달력 있게 잘 들린다고 해서 아빠는 하루도 빠짐없이 저에게 동화책을 읽어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태어나서도 매일 밤 엄마와 아빠는 저에게 다양한 책을 읽어주셨어요. 지금 생각해도 엄마 아빠가 책을 읽어주시던 그 순간이 제게는 너무 즐겁고 행복한 기억이에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저도 자연스럽게 책과 친해져서 혼자서도 일찍부터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친구들과 뛰어놀기보다는 조용히 책을 읽는 시간이 더 좋더라고요. 이런 저를 보며 부모님은 걱정이 많으셨죠. 에리나야, 밖에서 친구들과 놀아보는 건 어때? 엄마가 자주 그러셨어요. 하지만 저는 늘 책 읽는 게 더 재밌어요. 라고 대답했죠. 시간이 흘러 저는 점점 더 많은 시간을 독서에 할애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누워서 책을 읽고 너무 가까이에서 보거나 불을 끄고 어두운 곳에서 읽는 나쁜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책을 보려고 집어들었는데 글쎄, 글자가 흐릿하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눈을 비비고 멀리 바라봤는데 멀리 있는 물건도 잘 보이지 않았죠. 그래서 엄마에게 말씀드렸어요. 엄마, 글자가 잘 안 보여요. 멀리 있는 것도 흐릿해요. 엄마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병원에 데려가셨어요. 여러 검사를 받은 결과 제 나쁜 독서 습관과 과도한 독서로 인해
시력이 많이 나빠져서 고도근시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5살 때부터 안경을 쓰기 시작했죠. 안경을 쓰면서 많은 불편함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비가 오는 날이면 안경이 젖어서 앞이 잘 보이지 않았고 운동할 때는 자꾸 안경이 흘러내려서 짜증이 나곤 했어요. 하지만 곧 안경에 익숙해지더라고요. 그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부모님처럼 교수가 되고 싶은 꿈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책을 읽고 공부에 몰두했어요. 성적은 항상 반에서 1등이었고 덕분에 좋은 대학에 입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올라가는 성적만큼 제 시력은 점점 더 나빠졌어요. 앨범에서 본 사진 속 아빠처럼 저도 어느새 돋보기처럼 두꺼운 안경을 쓰게 되었습니다. 핀란드에서는 보통 안경 제작이 2주 넘게 걸리는데 저는 고도 난시라서 시간도 더 오래 걸리고 안경 가격도 엄청 비싸서 안경을 바꿀 때가 되면 부모님께 정말 죄송했습니다. 대학 다니며 아르바이트를 하긴 했지만 워낙 파트타임으로 짧게 하다 보니 100만 원이 넘는 안경값을 감당하기는 힘들었어요. 그래서 부모님의 도움을 받으면서도 제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거금의 안경값을 지불하고도 안경을 받는데 거의 한 달이 넘게 걸리는데 그렇게 기다려서 받은 더 두꺼워진 렌즈의 안경을 쓰고 거울에 제 모습을 볼 때면 정말 심란했어요. 언제부턴가 외모에 대해 컴플렉스가 생겨서 점점 제 성격도 내성적으로 되었습니다. 당연히 연애는 언제나 저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제 전공과 관련된 중요한 국제 학술 박람회가 한국에서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런 기회를 놓칠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멀리 떨어진 나라에서의 여행이 저에게 어떤 도전을 가져올지 걱정도 됐죠. 하지만 제가 한국을 가기로 결정하게 된 가장 큰 원동력이 된 건 바로 어릴 때부터 단짝으로 지냈던 친구 마리의 조언 덕분이었어요. 마리는 같은 동네에 살던 여자친구인데 책밖에 몰라서 항상 외톨이던 저에게 유일하게 먼저 다가와 손을 내밀어준 친구였어요.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이사를 가는 바람에 자주 볼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꾸준히 연락은 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대학교에 입학하고 얼마 뒤 마리가 한국이라는 곳으로 유학을 간다고 했을 때 많이 서운했었어요. 마리는 확고한 신념이 있더라고요. 그때 한국 문화, 한국 드라마, K-팝에 빠져 있었고 마리는 결국 한국어 학당에서 공부할 수 있게 되었다며 너무 기뻐했었어요. 한국으로 간 후 한국은 정말 너무 편하고 좋다면서 저에게 종종 한국으로 놀러오라고 했었지만 안경 문제도 있고 우선 집을 떠나 다른 나라를 여행하는 게 아직 용기가 나질 않아서 선택한다고 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마리와 오랜 시간 통화하고 나니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마리에게서 들은 내용을 제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어요. 부모님께서도 넓은 세상을 봐야 시야가 넓어지니 이번 기회에 한번 도전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며칠 밤을 고민한 뒤 전 결심했어요. 한국으로 떠나기로요.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로 나가기 전에 내성적인 성격을 극복하고 더 큰 세상을 보고 싶었어요. 부모님께서는 해외여행이 처음이니 만일을 대비해 안경을 하나 더 준비하라고 하셨죠. 다니던 안과에 연락했는데 예약 때문에 거의 2개월이나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유분을 맞추는 것은 포기했어요. 한국에 가서도 안경을 조심히 쓰겠다고 부모님을 안심시켜드리고 그렇게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제가 왜 렌즈를 끼지 않는지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한창 외모에 민감한 중학생 때 안경을 쓰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어요. 외모 때문에 공부에도 집중도 안 되고 친구들이 제 안경을 보고 할머니 같다고 놀리더라고요. 그날은 너무 속상했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제 방으로 들어가서 혼자 울고 있는데 재택근무를 하시고 계시던 엄마가 어찌하셨는지 제 방으로 오시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냐고 물으셔서 처음에는 아무 일도 아니라고 말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안경을 써서 저한테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는 것을 아는데 창피하다고 렌즈를 사달라고 하기가 너무 죄송했어요. 그래서 끝까지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엄마의 기다림에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학교에서 안경 때문에 애들에게 따돌림 당하고 있다고요. 엄마는 저를 꼭 안아주시면서 그동안 많이 속상했겠다. 진작에 얘기하지 그랬어. 라고 하시면서 신경을 못 써줘서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콘택트 렌즈를 구입했습니다. 처음 렌즈를 착용했을 때 저는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눈이 불편하고 가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단순히 적응하는 과정에서 오는 일시적인 증상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은 더욱 심해졌고 결국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렌즈를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죠. 처음에 차가운 찜질로 증상이 조금 나아졌지만 결국엔 렌즈 착용을 포기했어요. 그래서 며칠 뒤 안과를 방문했는데 의사는 제가 렌즈 보존용액에 포함된 성분의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킨 거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결국 저는 렌즈 착용을 중단했고 치료를 위해 스테로이드 안약을 사용해야 했던 그 시간들은 정말 힘들었어요. 결국 안경만큼 편안하고 안전한 대안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 사건 이후 콘택트 렌즈를 다시는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여분의 안경이 없는 상황이었지만 조심하자고 스스로 다짐하며 비행기에 올랐답니다. 마지막 날까지 엄마는 정말 안경 하나로 다녀올 거야? 혹시 모르니까 렌즈도 준비해봐. 그때는 어렸을 때니 혹시 달라졌을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하셨어요. 저는 괜찮아요. 렌즈는 더 이상 안 맞아요. 안경 조심히 잘 쓸게요. 라고 답했죠. 아빠는 제 결정을 지지해 주시면서 에리나 말대로 큰 문제 없을 거야. 새로운 경험 많이 하고 오렴이라고 격려해 주셨어요. 이렇게 저는 한국으로의 여정을 시작했어요. 안경이라는 작은 걱정을 안고서도 새로운 도전을 할 생각을 하니 기분이 금세 풀리고 설레더라고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정말 상상도 못한 광경이었어요. 핀란드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엄청나게 큰 인천공항은 바깥 모습뿐만 아니라 안쪽까지도 너무나 편안하고 깨끗했어요. 구석에 쓰레기 하나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공항 안을 청소하는 무인 청소 로봇을 봤을 땐 정말 신기했어요. 우와! 하는 감탄사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공항을 나서면서 정보 로봇을 사용해 날씨와 교통 정보를 쉽게 알 수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여행의 첫걸음부터 너무나 편리했어요. 저는 공항버스를 타고 숙소로 향했습니다. 친구 마리에게 연락했더니 정말 한국에 온 거냐며 기뻐했어요. 그러면서 내일 만나서 맛있는 것도 먹고 재미있는 곳도 가자며 구경시켜줄 곳이 너무 많다고 하더라고요. 마리의 들뜬 목소리를 듣고 나니 정말 한국에 온 게 실감이 났습니다. 몇 년 만에 다시 만나는 친구와의 약속에 얼마나 변했을까 저도 설레더라고요. 한국의 편리한 교통 시스템 덕분에 숙소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걱정하고 계실 부모님께 연락한 후 저도 긴장이 풀렸는지 그날은 바로 잠이 들었어요. 눈을 뜨니 아침이더라고요. 다음날 마리와 약속한 시간이 돼서 준비를 했어요. 한국에서는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 분도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날 공항에서 산 마스크를 쓰고 호텔 로비로 내려갔어요. 몇 년 만에 마리를 만날 생각을 하니 설렘이 가득 차서 에스컬레이터 쪽으로 가는 제 발걸음도 빨라졌어요. 3층에서 내려다보니 마리가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나와서 보니 다들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아서 저도 마스크를 벗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에스컬레이터에 올라타서 마스크를 벗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마스크 끈이 제 안경에 걸린 사실도 모르고 저는 급한 마음에 마스크를 휙 잡아당겼는데 세상에 제 안경이 공중으로 휙 날아가 1층 로비 바닥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호텔 바닥은 푹신한 카펫도 아닌 딱딱한 대리석인데 순간 온갖 걱정이 머릿속에서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더라고요. 워낙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실제로도 안경이 없으니 눈에 보이는 게 없기도 했고요. 마침 저를 본 마리가 얼른 제게 다가와 손을 잡아줘서 에스컬레이터에서 안전하게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마리는 저를 보고 괜찮냐고 물었는데 제 머릿속엔 온통 안경 생각뿐이었죠. 제가 발을 동동 구르며 안경은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자 마리가 건네준 제 안경은 정말 처참했어요. 안경 한쪽 알은 빠져나가 버린 상태였고 안경테도 거의 아작이 났더라고요. 하긴 마지막으로 안경을 맞춘 게 벌써 7년 전이니 그 높이에서 떨어졌으니 그렇게 박살이 나도 이상한 게 아니었죠. 일주일짜리 짧은 여행인데 그렇게 박살이 난 안경을 보니 이제 여행이고 뭐고 다 끝났다고 생각이 드는데 순간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마리는 우는 저를 보며 놀라면서 어디 다친 거냐며 왜 우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아픈 건 아니고 안경이 없으니 이제 여행이고 뭐고 다 끝났다고 그래서 너무 속상해서 눈물이 난다고 했어요. 안경 없이 에스컬레이터도 혼자서 못 내려가는데 어떻게 다닐 수 있겠냐고 말했죠. 그러자 마리는 에이 그런 거면 걱정하지 마. 난 또 어디 아픈 줄 알고 깜짝 놀랐잖아.
라고 말하면서 마리가 다니는 안경점이 있다며 거기로 가자고 하더라고요. 눈물을 닦고 나서 한쪽만 붙어있는 안경을 쓴 채로 마리를 가까이서 바라봤어요. 그런데 마리가 안경을 쓰고 있더라고요. 어릴 때는 시력이 매우 좋아서 제가 엄청 부러워했었거든요. 저는 마리에게 어쩌다 안경을 쓰게 됐냐고 묻자 한국에 와서 책도 많이 읽고 휴대폰도 많이 사용하다 보니 시력이 나빠져서 안경을 쓰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근데 마리의 안경은 제 것과는 너무 달랐어요. 쓴지 안 쓴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게다가 디자인도 세련돼 보이고 저처럼 돋보기 같이 두꺼워 보이지도 않더라고요. 마리는 밥 먹기 전에 안경점에 가서 안경부터 맞추자고 했습니다. 저는 안경을 맞추는데 한 달 넘게 걸릴 텐데 제 마음을 알고 진심으로 위로해줘서 고맙다고 했어요. 그러자 마리는 무슨 한 달이냐면서 우선 가보면 안다고 하며 제 손을 잡고 앞장섰어요. 저는 다른 방법이 없었기에 마리를 따라갔죠. 가면서도 속상해하는 저를 보며 금방 해결될 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알 수 없는 말을 하더라고요. 다행히 얼마 가지 않아서 안경점 안으로 들어서자 남자 직원이 마리를 보고 먼저 인사를 했습니다. 마리는 유창한 한국어로 제 상황을 직원에게 설명했습니다. 설명을 들은 남자 직원은 한쪽 알만 남은 안경을 쓴 저를 보고 미소를 지으며 안경을 건네달라고 했습니다. 직원은 잠시 후 제가 믿기 어려운 말을 했어요. 부러진 안경을 확인한 후 같은 처방의 안경을 바로 만들어줄 수 있다며 제가 마음에 드는 안경테를 고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고는 안경을 맞춘 지 얼마나 됐냐고 물었어요. 7년 정도 됐다고 하니 괜찮다면 먼저 시력 검사를 하자고 했습니다. 안경점에서 최첨단 장비로 바로 시력 검사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니 정말 놀라웠어요. 직원은 제가 현재 착용하고 있는 안경과 현재 시력과 맞지 않아 조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보통 안경은 15분이면 되지만 고도근시인 제 경우는 좀 시간이 걸린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렇지 당연히 몇 달은 걸리겠다고 예상했기에 저는 마리에게 그만 돌아가자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직원분이 1시간 정도면 되는데 더 단축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한 달이 아니라 1시간이라고요? 핀란드에서는 안경을 맞추는데 한 달 이상 걸리는데 혹시 잘못 들은 건가 싶어 다시 물어봤죠. 직원분은 외국에서 오신 분들은 다들 그렇게 놀라신다면서 저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해외에서는 안경 제작 비용도 많이 들고 과정이 복잡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적어도 일주일이나 2주는 기다려야 하지만 한국에서는 당일이나 아무리 늦어도 이틀 안에 제작이 끝난다고 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제가 사는 유럽에서는 작업이 분리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검안사 그리고 안경사 그 다음에 세일즈 하는 사람 이렇게 파트가 나눠지다 보니 오래 걸린다고 했습니다. 하긴 저도 핀란드에서 안경을 맞출 때 한국 돈으로 10만 원 넘는 돈으로 시력 검사를 해서 처방전을 받아 안경점을 갔었거든요. 직원분은 처방전을 가지고 안경점에 가면 거기서 안경테에 대한 정보를 렌즈 회사로 보내거나 아니면 안경테를 직접 렌즈 회사로 같이 보내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렌즈 회사에서 테에 맞춰 안경 렌즈까지 다 깎아서 보내줘야 하니 2주 넘게 걸리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제서야 저의 그동안의 모든 궁금증이 풀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럼 한국은 어떻게 이렇게 빨리 안경이 만들어지냐고 물어봤어요. 한국에서는 한 안경사가 모든 작업을 통합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시력 검사부터 안경 제작까지 한 사람이 모두 할 수 있어서 정말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한국의 효율적인 시스템에 정말 감탄했어요. 직원분의 친절한 안내와 빠른 대응에 정말 감사했죠. 그리고 제가 선택한 새 안경테로 1시간 뒤에 완벽한 안경을 받았을 때의 그 기쁨이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우와, 정말이지 이렇게 빠르게 안경을 맞출 수 있다니. 속도에 한번 놀라고 안경을 써봤는데 세상에, 마치 안개가 거친 숲속을 보듯 온 세상이 너무나 또렷하게 잘 보이는 거예요. 그동안 쓰고 있던 안경과는 정말 비교도 안 되더라고요. 게다가 안경테는 왜 이리 가벼운 건지 마치 안경을 쓰지 않은 것처럼 가볍더라고요. 그동안은 항상 안경이 무거워서 코가 눌려서 자국이 생겼었는데 거울 앞에 보이는 저는 마치 다른 사람 같았어요. 안경테가 촌스럽지 않으니 제가 세련돼 보이더라고요. 마리는 이제야 제 미모가 빛을 발한다고 하면서 눈이 정말 예뻐 보인다고 칭찬했습니다. 남자 직원분은 저에게 정말 미인이시라고 하면서
기존 안경알이 너무 두꺼워서 그래 보였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새로 맞춘 안경알은 최대한 압축한 압축렌즈를 사용해서 제작을 했다고 했습니다. 압축렌즈라니요. 저는 정말 놀랐어요. 그동안 그렇게 무거운 안경을 쓰고 살았던 지난날을 생각하니 이런 신세계를 모르고 산 게 억울하기까지 하더라고요. 마리와 그 안경점 직원은 제게 정말 구세주 같았어요. 게다가 믿을 수 없게도 한국은 안경 가격까지 너무 차이가 났습니다. 핀란드에서는 안경을 바꿀 때면 한국 돈으로 100만 원이 넘게 들었는데 여기서는 10만 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안경을 구입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러면서 아빠 생각이 나더라고요. 할 수만 있다면 아빠 안경도 사다 드리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직원분은 실제로 해외에 사는 분들이 한국에 오게 되면 꼭 안경을 맞추고 간다고 하면서 안경 때문에 한국 오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안경을 맞추고 다른 일을 보며 관광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라고 하니 한국의 안경 시스템은 세계 최고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직원분께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리고 기쁜 마음으로 안경점을 나왔습니다. 저희는 경복궁, 남산타워, 한강 등 여러 관광지를 다니며 구경도 하고 맛집도 다녔습니다. 새로운 눈으로 본 세상은 너무 아름다웠어요.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너무나도 짧게 느껴졌습니다. 공항에서 마리와 작별을 하면서 내년에 또 오기로 약속했어요. 핀란드 공항으로 마중 나오신 부모님께서 저를 보시고 깜짝 놀라시던 모습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사실 안경이 망가졌다는 말을 하면 걱정하실까봐 비밀로 하고 있었거든요. 새로운 안경을 쓰고 나타난 저를 보며 부모님께서는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서 우리 딸 맞냐며 안경 하나로 사람이 너무 달라 보인다고 좋아하셨어요. 소극적인 성격과 외모 컴플렉스에서 벗어났고 졸업식 날에는 제 생애 첫 남자친구가 생겼어요. 졸업하면 이제 못 볼 것 같아 용기 내서 고백했다고 하더라고요. 요새 너무나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아참 내년쯤에는 부모님을 모시고 한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어서 아빠의 저 투박하고 무거운 돋보기 안경을 바꿔드리고 싶거든요. 내심 아빠도 제 안경을 만져보시며 부러워하시더라고요. 그동안 열심히 아르바이트해서 한국에서 안경 여러 개 살 돈도 충분히 모아놨습니다. 지난번에는 당황해서 제대로 구경을 못했는데 이번에는 다른 디자인의 안경테도 여유롭게 구경하면서 몇 개 더 사오려고요. 부모님이 한국 여행을 하면서 얼마나 행복해 하실지 상상하니 벌써부터 너무 기대가 되네요. 한국의 효율적인 시스템과 친절한 사람들 덕분에 자칫 엉망이 돼버릴 수 있었던 첫 여행은 제 인생에서 너무나 특별한 경험이 되었어요. 저에게 이런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준 한국과 한국인분들에 너무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어요. 오늘은 한국에서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갖게 된 엘리나 씨의 사연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의 많은 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사연자분에게 응원과 격려의 말씀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동 뭉클에서는 여러분의 마음들을 모아 사연자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실제 사연들을 제보받고 있으니 소개해주고 싶은 사연이 있으시면 위 메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즐거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감동 뭉클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